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 회계 실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기초 정보 관리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기초 정보 관리. 거기에서 앞 시간에 우리가 실습해 본 것이 환경 설정,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로는 132쪽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한 데이터를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 연계해 가지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 고정자산 등록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32쪽에 있는 그 필요 지식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대한 지식을 보면은요.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소유이거나 법인이 리스나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한다. 네,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라 하는 것은 법인, 즉 회사가 소유하거나 회사가 리스나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가 업무용 승용차다. 따라서 종업원 소유의 차량은 업무에 사용하고 차량 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되죠. 종업원 소유 차량은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쓰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차량 그 지원금, 자가운 우리 그 업무에 쓴다 해서 차량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우리가 차량별로 집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이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예를 들면 차량에 기름을 넣었다, 보험료를 납부했다, 수선을 했다,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통행료, 여기 주차비도 있나요? 주차비 등. 이러한 것을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계라는 것은 회계 처리는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증가나 감소만 등록할 수 있으면 기록할 수 있으면 되죠.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승용차별로 A란 1, 2, 3, 4 승용차에 기름이 얼마 들어갔고 3, 2, 5, 6 승용차에 기름을 얼마 유류비가 얼마 들어갔고 이건 차량별로 관리하는 것은 회계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회계 업무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차량 관리자 또는 회사의 어떤 차량 관리의 원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 이러한 차량별 관리가 필요한 이런 관리 항목을 등록하게 되었느냐? 그 취지는 여기에 지금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법인 차량을 가지고 회사 업무에 이용을 하면서 기름 넣고 고치는데 수선비가 들어가고 통행료가 발생하고 그리고 주차비가 발생하고 하는 것 등은 회사의 비용 처리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법인 차량을 가지고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의 임원이나 경영자 또는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름철이면 휴가를 업무용 승용차를 가지고 휴가를 간다든가 그렇죠? 또 명절에 고향을 방문한다든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도 넣어야죠.
통행료도 발생하죠. 주차비도 들어가죠. 오다 가다 고장이 나면 또 수리도 하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업무적으로 쓰는 것이 법인의 비용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 나오네요. 2016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6년부터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별로 장부를 비치해야 된다라고 국세청에서 강제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는 그 뒤로 생긴 메뉴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생겼고, 뭐 고정자산 등록은 옛날부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매년 2월 시켜가면서 감가상각비를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에서 원래 필요했는데, 이런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라든가 또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보조장부가 뭐가 있냐면은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이런 장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장부는 계정 과목별로 뭐 집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호차 저기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해 놓은 차량별로 비용을 집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표 입력하면서 우리가 그런 비용을 차량별로 집계하려면 이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업무용 승용차가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자, 취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요 보조장부는 이제 관할 세무서나 과세관청에서 의심이 간다 해가지고 차량별로 확인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저 장부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차량 유지비 관련된 비용을 차량별로 이렇게 보여줄 장부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이게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개인 차량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회사가 업무용으로 쓰는 모든 차량이겠느냐? 한번 대상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로 열고 개별 소비세 1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뒤에 요 1조 2항 3호 이거보다는 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에 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소비세 과세 안 되는 승용차가 어떤 승용차냐면은 경차예요. 경차. 1000cc 미만. 2항가요? 2항. 1000cc까지가. 1000cc까지. 그래서 이 경차는 관리를 안 해도 된다. 관리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모두 해당이 돼요. 리스나 렌트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제외 여기 나오네요. 배기량 1000cc 이하 차량이다. 운수업의 그 영업용 택시는 제외돼 당연히. 자동차 판매회사의 그 판매용 승용차 당연히 제외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제외된다. 운전학원에서도 그 운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수업이라 하더라도요. 운수업의 차는 전부 제외가 아니에요. 운수업에서 영업용으로 쓰는 승용차는 제외지만 운수업에서도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가 있겠죠. 법인 회사의 운수업에서도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는 해당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업용을 말합니다. 여기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이런 데서는 영업용. 그러니까 판매업이다 그러면 판매용이라고 해야 되고 운수업이다 그러면 영업용이라 해야 맞겠죠. 그 다음에 운전학원도 영업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교육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업용 뭐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도 이렇게 하라고 강제를 해놨어요. 정액법으로 하고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
감가상각비는 차량 한 대당 연간 최대 8천만 원, 800만 원, 연간 최대 800만 원으로 제한을 줬는데 초과됐을 때는 다음 해로 2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는 좀 가격이 비싸면은 800만 원씩 5년 상환하면 8호 40 4천만 원만 상각이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1억짜리 차를 업무용 승용차를 쓰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다음 해로 2월에서 상각해라 이거죠. 그러면 한 10년 상각할 수 있겠네요. 2배니까. 보험 가입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상품이 2016년부터 새로 나왔어요. 예. 법인 업무용 승용차 상품이 나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가입하는 그런 상품 말고 그 업무용 승용차 전용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요건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은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고정자산 등록하라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 실습해 보면 되고요. 예, 그것만 실습해 보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차량별로 집계할 때 전표 입력할 때 무슨 작업을 하는지 이 관리 항목 관해서 그것도 이 실습을 한번 해보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자, 메뉴 사용법은 그냥 우리가 해보면 아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바로 수행과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133페이지 수행과제 보시면은 3일 패션의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그랬네요. 1번 고정자산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 이론을 다 공부했는데 고정자산이라는 말이 혹시 나왔던가요? 여러분 회계 이론 공부하시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고정자산이 뭔가요? 뭘까요? 고정자산. 무엇을 고정자산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자산은 우리가 분류할 때 유동자산과 비유동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며 비유동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아마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 속에 고정자산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고정자산이라는 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고정자산. 자, 고정자산은요,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통합해서 표현할 때,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고정자산이라는 말은 유무형자산을 말한다. 우리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잖아요. 유무형자산을 통합해서 표현할 때 고정자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 등록하는 메뉴다 그러면은 거기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거기다 따로 전표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따로 뭔가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유무형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다가 요 밑에 있는 자료를 보시고 승용차 한 대를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보고요. 천천히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여기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양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이 고정자산의 계정 과목 한번 여기 여기 도움말 단추 눌러볼까요? 계정 과목이라는 도움말 단추를 누르면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쭉 보여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방구,
공구와 기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미착 기계 등등 유형 자산이 쭉 나오다가 밑에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무형 자산이 밑에 쭉 나오죠. 유무형 자산을 고정 자산이라고 한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저는 그 시험 대비 목적상 여기서부터 입력을 안 하겠습니다. 자, 취소 누르시고요. 그러니까 고정 그 계정 과목을 위에다 입력 안 하고 밑에다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밑에다 입력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연습하면 뭐가 좋으냐면 한꺼번에 이 화면에 계정 과목을 위에서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위에서 분류를 안 하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정 과목 전체가 보여요.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기계장치에도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고 건물도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고 비품도 수십 가지가 있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계정 과목을 분류해야 여기서 보기가 편하죠.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고정자산이 몇 개 안 나와요. 다 나와야 뭐 5개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는 게 오히려 빨리 상황 파악하기가 좋죠. 실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계정 과목을 딱 분류해서 보는 게 일하기가 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대비해서는 계정 과목 다 합쳐도 5개 이내.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는 게 오히려 전체를 보는 데 좋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엔터로 지나갈 거예요. 엔터 3번 치시면 밑으로 내려오죠. 밑에 칸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계정. 여기다가 계정 과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계정이라는 셀을 더블 클릭하면 아까와 똑같은 계정 과목 도움창이 나와요. 여기서 차량 운반구 208번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계정 과목이 여기서 정해졌고, 우리가 이제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책에 보시면은 코드 만들어 놨어요. 2001 자산명도 만들어 놨어요. 승용 2461 취득일도 알려주었습니다. 2023 1231 전기 기말에 결산일에 취득을 했군요. 전기 결산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전기의 감가상각은 안 했겠습니다. 그러나 취득은 전기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에 취득했을 때는 기초가액에다가 취득금액을 입력하게 되고요. 단기에 취득을 했을 때는 4번 신규 취득란에다가 취득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고정자산 등록할 때 취득금액을 4번에 입력할 때가 있을 거예요. 24년도 단기에 취득했을 때는 4번에 입력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산은 지난 전기 기말에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기초에다가 90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900만 원 빨리 입력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은, 자, 노트북에는, 제 노트북에는 그런 자판이 없는데, 자, 키보드에 보면은 가운데 문자판이 쫙 있습니다. 문자 키라고 그러죠. 문자 키. 그 다음에 이 옆에 뭐가 있어요? 숫자 키가 있죠. 숫자 키 옆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단추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소개할 키는 요 플러스 키를 소개를 할 건데요. 이 플러스, 여기 플러스 표시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플러스 키. 자, 우리 이 더존 프로그램에서 말입니다. 900만 원을 빨리 입력하는 방법은, 자, 900만 원을 보면은요, 9 한 다음에 콤마 동그라미 3개, 콤마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가 2번 연속해서 들어가죠. 자, 여러분이 숫자 키에서 9를 한 번 입력하시고 여기 동그라미 땡땡땡은 여기 플러스 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들어간다. 그러면 플러스 2번 치면 돼요. 예, 이렇게 숫자를 빨리 입력하는 것을 이용하셔야 돼요. 예, 플러스 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예요. 9 입력하고 플러스 2번 하면은 900만 원. 빨리 입력합니다.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빨리 입력하는 것으로 숙달을 해야 된다. 빨리 입력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플러스 2번 치면 동그라미 6개가 빨리 입력되는데 00000000 이렇게 입력하면은 예, 3배 느린 거예요. 예, 2번 치면 되는데 6번 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누적이 되면 시간이 막 1분, 2분 늦어지는 거죠. 예, 우리 시험에서 1분, 2분이면 예, 점수가 한 3.6점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9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커서가 다음 셀로 넘어갑니다. 예, 전기말 상강두개 없어요. 왜 그러죠? 전기말 말일날 취득했기 때문에 경과된 기간이 1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죠. 자, 엔터 치면은 전기말 장부 가액. 예, 여러분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여러분 배웠죠? 장부 금액이라는 뭐죠? 취득 원가에서, 즉 취득 금액에서 2번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다 입력해 보면 기초가액이 취득 금액이고 2번에 있는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걸 입력하게 되면은 그걸 빼 가지고 전기말 장부가액, 즉 장부 금액이라고 할 겁니다. 장부 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지금은 취득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자, 엔터 치면은 신규 취득 및 증가가 있어요. 신규 취득 및 증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에 취득했을 때 저기다 넣어요. 그럼 증가는 뭐냐? 취득이면 취득이지. 및 증가. 증가도 여기다 넣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우리 공부했죠?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자본적인 지출을 했을 때 저기 단기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4번에 입력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차량 운반구니까 이 차량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차량을 이게 지금 승용차인가요? 예, 승용차를 한 3년 타다가 운행을 하다가 너무 많이 운행을 해가지고 승용차가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승용차 외형은 아주 깨끗해. 예,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에 물어보니까 예, 500만 원 엔진을 교체하면 앞으로 5년은 더 탄다. 내용 연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엔진을 교환했다.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차량 운반구라는 회계 처리해야죠. 자본적 지출로 차변에 차량 운반구 500만 원, 대변에 현금 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란 말이죠. 그러한 자본적 지출일 때 여기다 500만 원 입력하는 거예요. 예, 증가. 예, 취득 금액이 증가했다. 예, 근데 단기에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자,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9번에 있는 상각 방법. 네, 상각 방법은 밑에 보시면 메시지가 있죠. 업무용 승용차는 2016년 이후 취득한 경우에 정액법 5년으로 상각입니다. 예, 업무용 승용차라면 그냥 정액법으로 해라. 예, 정액법으로 해라. 자, 5번 넣겠습니다. 아니 5번이란다. 예, 1번이네요. 정액법이 1번이죠. 예, 1번 정액법. 그 다음에 10번에다가 내용연수 넣어주는 거예요. 예, 5년으로 해라. 5. 예, 우리 표에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정자산을 등록하라는 문제를 낼 때, 문제라기보다는, 이 이제 고정자산 등록할 때 경비 구분을 꼭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코드 넣고, 자산명도 넣고, 취득일도 입력했고, 상각 방법도 입력했고,
기초가액 1번에다 입력했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도 입력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입력할 게 경비 구분이라는 걸 입력할 텐데 800번대 800번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800번대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아들어야 되냐면 판매 관리비다라고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판자가 아니네. 판매 관리비다.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를 800번대 이렇게 실무에서는 우리 실습하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판매 관리비 하니까 문자로 5자가 되는데 800번대 하면은 숫자 3개에다 문자 2개만 써서 그런지 간단하게 표시해야 돼요. 800번이라는 게 800번대라는 게 뭐예요? 801, 802, 803, 810, 812 뭐 이런 게 800번대죠. 코드를 말해요. 우리 계정 과목에는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비용과 관련된 것이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감가상각비를 800번대로 800번대 감가상각비 즉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처리할 것이다. 왜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될까요? 이 차가 지금 업무용 승용차인데요.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은 의류를 도소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류를 도소매하는 회사에 이 차량과 관련된 비용 다 판매관리비로 들어가야 돼요. 판매관리비로. 그러면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이 판매관리비 말고 또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잠시 후에 뒤에 있는 개정 과목 정리를 보면은 판매관리비가 차량 유지비가 하나, 둘, 셋, 4개 정도 있을 거예요. 코드가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까지 4개가 있을 겁니다. 다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3일패션은 판매관리비를 전부 800번대로 해야 제대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의를 어디다 해주시냐면은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경비 구분이라고 있죠. 경비 구분. 거기 클릭을 해보시면 0번이 800번대, 1 500번대, 2 600번대, 3 700번대 이렇게 나오죠. 800번대는 0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할 거 다 했고요. 잠시 후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고 나면 26번의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 여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부라는 그런 항목에서는 여는 앞에 단어가 업무용 승용차니까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된다 이 뜻이고 여기가 부로 돼 있으면 이 차량 운반구는 업무용 승용차하고는 아니다. 즉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다가 부예요. 근데 이거는 업무용 승용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있다가 여로 바뀔 거예요. 와서 조회해 보기로 할 거고요. 네, 하나 알려드리면 20번에 있는 이 숫자가 또 중요한데요. 20번에 있는 숫자가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했을 때 당기에 반영될 감가상각비가 180만 원이다.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정액법이니까 간단합니다. 여기 잔존가치 없죠? 그러니까 나누기 5 한 거예요. 900만 원을 5로 나누면 180만 원 나옵니다. 180만 원. 그래서 이 180만 원이 우리 결산 때 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반영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별도의 저장 단추 없죠? 이거 다 저장된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요. 두 번째 작업이 이제 이거 하러 가야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 이거 하러 가야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자, 지금 오신 분은 133페이지 피셔가지고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행 2번을 지금 하실 거예요. 여기 수행 2번. 자,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한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네, 한번 해볼까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101. 코드 101. 차량 번호 거기 표에 있는 대로 645 2461 차종은 아반떼 회사 동그라미가 사용이죠.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기 기본사항이 아직 텅텅 비어 있어요. 위 밑에가 보험기간 뭐 이런 거 기초. 자, 그래서 고정자산 코드를 여기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고정자산 코드부터. 고정자산 코드는 이걸로 요 조회 단추, 요 도움말 단추 있죠? 그걸 눌러서 불러오는 거예요. 수동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예, 여기를 누르면 고정자산에 등록된 것 중에 차량 운반구만 여기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차량 운반구에 하나만 입력했기 때문에 하나만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차량 운반구에 차량을 5대 등록했다 하면 여기 5개가 다 보이겠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아반떼 2461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네. 2461 이게 구분이 되죠? 네, 확인해 줘. 그러면은 고정자산 코드 들어가고 취득 날짜 들어가고 경비 구분도 들어가고 명의 구분 여기서 아까 명의 구분은 여기다 입력하고 들어가고요. 임차 기간 임차가 아니니까 회사 차량이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7번까지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8번부터 나머지 사항을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그 책에 있는 기초주행거리 보시고 입력하면 돼요. 200 엔터. 그 다음에 9번이 보험가입 여부죠. 보험가입 여부에 0번에 있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법인. 네, 요거 클릭하시고. 그리고 10번의 마지막으로 보험의 기간을 입력하면 되죠. 2023 1231부터 2024 1231까지다. 이렇게 하면 네, 업무용 승용차 등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등록하신 분은 여기 고정자산 등록에 가가지고 조회를 한번 눌러보는데 조회 단추가 그 여기 위에 있는 이 단추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조회 단추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자주 누를 텐데요.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조회를 누르면 어떤 작업이 되냐면 이 화면이 한번 바뀌어요. 예, 한번 화면을 재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회 눌러주시면 화면에서 바뀐 내용, 어떤 내용이 바뀌었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26번이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업무용 승용차 여부가 부로 돼 있었죠. 지금은 여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예. 여기 조회 누르고 여기 이 차를 클릭해 보면 여기가 여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가 여로 바뀌는 거다. 네, 뭐 이거 한번 해보시면 뭐 잊어버릴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라든가 또는 고정자산을 등록하라든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네,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풀이가 있죠. 133페이지 하단부터 풀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풀이가 있습니다. 쭉 훑어보시고 우리가 했던 거하고 혹시 다른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등록하셨나요? 여기서 조회를 안 하고
FAQ 2023 우선 기초과액부터 900만 원. 정은 1번 정액터 내용은 알겠고 운영 수익자 등록에 와서 이것도 다시 눌러가지고 찾아 넘어갔고 이게 눌렀고 다음에 또 혹시 업무용 수용차 등록하는데 어려운 점 있으셨나요? 자, 그러면 개정 과목 적요 등록. 예. 자, 여러분이 이제 회계 공부에서 이제 이 제일 그 회계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개정 과목을 암기하는 거죠. 예, 암기하는 거. 근데 암기를 막 외우려고 막 차례대로 여러 개를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자산을 일단 분류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자산. 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지. 예, 분류를 먼저 해놓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자산의 유동과 비유동을 분류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에 당좌와 재고자산이 있다. 예, 당좌와 재고자산. 또 비유동에서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예, 이렇게 큰 지도를 그려놓고 하나씩 이제 오늘은 당좌자산만 좀 몇 개만 외워봐야 되겠다. 당좌자산 개정 과목에서 서너 개만 여러분이 그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서너 개만 알고 있어도 많이 아는 거예요. 예, 재고자산은 다 해봐야 한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FAT 1급 시험에 나오는 재고자산은 상품 하나밖에 안 나와요. 상품이 재고자산이지. 그러면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재고자산은 왜 재고자산이라고 하느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네. 또 판매라는 것을 거쳐야 현금화가 되는 자산. 그걸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당좌자산은요. 판매를 하지 않고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네. 그런 것들 그 자산의 분류에 대한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 과목을 이제 외워서 접근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자산에 대한 개정 과목 분류와 함께 그 종류를 많이 아는 거, 또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개정 과목을 암기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자본도 5가지로 분류하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한두 개씩만 외워나가는 겁니다. 수익.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해가지고 영업의 수익이 개정 과목이 많죠. 그 중에서 뭐 여러분이 외워지는 대로 몇 개라도 한 서너 개라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 비용은 종류가 많죠.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4개가 있지만 사실 매출원가는 개정 과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도 개정 과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정 과목이 여러 개인 게 뭐가 있어요? 판매관리비와 영업의 비용. 그래서 판매관리비가 한 2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분이 한 대여섯 개만 이렇게 쭈루룩 얘기할 수 있는 거. 급여, 퇴직급여, 여비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뭐 차량 유지비, 이렇게 몇 가지가 생각이 날 수 있으면 돼요. 또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익,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 이런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한 서너 가지만 우선은 생각이 나면 되겠고,
이제 그렇게 외우면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 왜 영업의 비용은 왜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인지, 이걸 왜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지 그 성격을 잘 이해해 두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걸 암기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잖아요. 성격을 잘 알면 여러분이 이제 개정 과목이 뭐가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업의 비용인가 판매 관리비인가 요 판단이 스스로 가능하거든요. 그 성격을 알게 되면. 네. 그래서 판매 관리비라는 것은 회사의 업종. 만약에 우리 회사는 지금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했으면 의류 도소매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가, 거기에 관련된 비용인가, 그 성격을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건 판매 관리비예요. 그런데 이 비용이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아닌 것 같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네, 이렇게 그 성격을 잘 아시고. 자, 그래서 수익 비용에 이르기까지 이 개정 과목을 전부 조회해 볼 수 있고, 이걸 수정해 볼 수 있고 하는 게 이 메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메뉴죠. 자,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한 변화와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가한 변화 및 발생을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계정이라 하며 계정에 붙이는 이름이 개정 과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개정 과목 분류를 잘하고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회계 실무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우리가 이제 회계 실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개정 과목, 우리가 회계를 개정 과목 회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개정 과목을 많이 알아야 결국에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정 과목을 강조한 수업을 개정 과목 회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메뉴는 101번부터 999번까지의 개정 과목과 해당 과목의 구분을 규정하고 점표 입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저교를 미리 등록시켜 놓은 메뉴입니다. 그랬는데 저교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개정 과목이라는 건 회계를 처리하는 단위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개정 과목별로 회계 처리를 하니까. 개정 과목별로 원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장이. 그러면 저교라는 건 뭐냐? 저교는요, 그 거래를 요약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저교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래를 요약해서 설명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하나의 개정 과목에 처리되는 내용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직원들 회식대 및 차대, 직원들의 식대라든가 차대 이런 것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죠. 또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데, 자, 생일자 선물을 회사가 매월 생일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생일자 선물비 이것도 복리후생비예요. 그 다음에 야유회라든가 체육대회 이럴 때 회사가 간식이나 음료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 간식이나 음료비 이것도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하나의 개정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거래를 그냥 복리후생비 이렇게만 회계 처리해 놓으면 나중에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 그렇게 처리하면서 옆칸에다가 저교를 써줘요. 이 복리후생비는 가령 영업부 회식 8월달 회식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식비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8월 회식비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저교라고 그러는데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번 타자하려면 귀찮으니까 등록을 해두면은요 마우스로 클릭 한 번으로 빠르게 입력한다는 거죠. 등록해서 쓰는 거 그걸 우리가 저교 등록이라고 연습을 해볼 거고요. 자, 사용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개정 과목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비어있는 코드가 군데 여유 코드가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코드. 거기다가 우리 회사가 추가로 개정 과목을 등록해서 쓸 수 있다. 또 기존에 등록된 것을 고쳐서 쓸 수도 있어요. 수정. 개정 과목 이름을 바꾸는 거죠. 어떠한 개정 과목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그 개정 과목을 뭐 1년가에 한 번도 안 써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게 불필요한 개정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개정 과목이 하나가 뭐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안 쓰는 개정 과목 이름을 고쳐서 쓸 수 있다 이거죠. 비어있는 칸에 만들어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개정 과목의 분류 항목을 클릭하여 화면에 관련 범위의 개정 과목이 보인다. 분류 항목을 클릭한다는 말은요. 이제 좀 금방 해보겠습니다만은 자산을 클릭하면 자산만 보이고요. 자산에서 당좌 자산을 클릭하면 당좌 자산 범위에 있는 개정 과목만 화면에 보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읽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실습해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실습을 해보죠. 네, 우리가 뭐 화면으로 직접 보면서 우리가 경험해 보면 책을 읽어본 거나 다름없어요. 자, 136페이지에 있는 수행과제 1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회비와 관련된 개정 과목 및 저교의 추가 등록을 수행하시오. 네, 협회비라는 개정 과목이 아마 852번인가 봐요. 협회비가 한번 확인해 보면 알 거고요. 852번을 조회해 볼 거고요. 그것의 1번에 현금 적요의 1번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대체 적요의 1번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라, 즉 추가 등록하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적요를 추가 등록하시오 이 말인 거 보니까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852번을 빠르게 찾아가는 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메뉴에 가시면은요,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있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가 나와요. 그러면 맨 먼저 커서가 어디 있는 걸 볼 수 있냐면 이 코드란에 커서가 딱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숫자 키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코드 852를 눌러주면 돼요. 숫자로 852. 그러면 852번을 바로 찾아갑니다. 852번은 보니까 비어있는 개정 과목이에요. 왜 아냐면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개정 과목 이름이 아니에요. 비워놓은 칸이에요. 비워놓은 칸. 그래서 이 문제는 852번을 비워놨으니까 이 비워놓은 개정 과목 코드를 이용해서 협회비라고 만들어 추가해서 쓰자 이런 얘기예요. 자, 앞에서 아까 차량 등록할 때 업무용 소형차 등록할 때 800번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코드가 800번대네요. 그렇죠? 판매관리비로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이 셀을 클릭한 다음에 타자하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덮어쓰기가 돼요. 지울 필요 없이 거기다 협회비라고 타자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이 글자 간격 균등 배열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띄어쓰기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이 개정 과목을 어떤 분류를 할 것이냐, 구분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요. 0번은 비어있는 거고 2번은 인건비, 3번도 인건비, 4번은 경비, 5번은 기타, 밑으로 가면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경비로 구분된다. 아까 우리 수행과제의 구분은 경비로 해라. 네, 판매관리비도 경비예요. 4번 경비. 이 개정 과목을 사용하겠다가 동그라미, 등록은 되어 있지만 우리 사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X입니다. 동그라미 사용해야 되겠죠. 네, 관계 코드는 이제 차감 계정인 경우는 관계 코드가 있어요. 근데 차감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관계 코드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에 나머지는 추가로 입력할 내용을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겠고요. 이용하면 되겠고,
지금 이 부분만 우리가 일단 수행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아래에 있는 현금 적용, 그리고 또 아래 오른쪽에 있는 대체 적용, 이거를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현금 적용, 아까 적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적용가 왜 두 개로 나눠지느냐? 현금 적용은 현금 거래에만 사용하는 적용,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어요. 현금 거래라는 것은 현금 입금이라든가 현금 출금을 말하는 거예요. 전표에서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라고 합니다. 대체 적용이라는 것은 현금 거래가 아닌 차변의 뭐 보통예금, 뭐 대변의 복리후생비, 이렇게 현금이 아닌 거래,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를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다, 이런 것은 현금 거래가 아니에요. 여기는 협회비니까 협회비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현금 적용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협회비를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했다라는 것을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 적용은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차변 대변으로 분개해야 되니까. 차차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 적용에다가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1번을 등록할 때는 번호 1하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적용 번호는 두 자리로 알아서 01하고 들어가. 그리고 거기다 타자 하시면 돼요. 협회비 현금 지급. 엔터 치면 됩니다. 항상 엔터 침으로써 그 셀이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대체적용에 가셔가지고 역시 1번 하고 엔터 친 다음에 협회비 미지급, 그리고 꼭 엔터 쳐놓는 거예요. 미지급 타자하고 깜박깜박할 때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건 아직 완료가 안 된 겁니다. 완료가 안 된 것은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입력 중인 것은 저장이 안 됩니다. 입력을 완료한 것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입력 완료가 뭐예요?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수행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 138번 전도금 계정 과목을 코드 똑같으니까 자, 계정 과목 이름을 바꾸는 거네요. 전도금을 소액현금이라고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138번 찾아가는 거 여러분 아셨죠? 자, 여기 숫자 계정 과목 코드 어디에 852번을 눌러도 되고 뭐 851번을 눌러도 돼요. 어디든지 클릭하시고 138 누르면 바로 갑니다. 138. 우리가 시험에서는 코드를 알려주니까 여러분이 코드를 알려줄 때는 뭐 바로 코드를 입력해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러면 전도금이라는 걸 찾아간 거예요. 138번. 참고로 전도금은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아, 자산은 100번대구나.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전도금을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하고서 소액연금이라고 타자를 해 보았더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소자가 저 위에 여기 위에 여기 반짝거리네요. 소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고 이 속에요. 이상하죠? 뭔가 지금 입력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정 과목의 이름을 봤을 때 색깔이 두 가지입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지금 여기 137번 같은 경우 보면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되는데 검은색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위에 선납세금은 보면 빨강색이에요. 우리가 이게 클릭을 했을 때는 색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음영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글자가 검은색인지 빨강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음영 처리가 되어 있을 때는. 그러나 바깥쪽으로 이제 다른 계정 과목을 클릭해 보면 지금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138번이 빨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빨강은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의도로 빨강으로 해놨냐면 이 계정 과목은 대개 모든 동종업계 내지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인 거예요. 안 고치는 게 좋다. 안 고치는 게 좋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안 고쳐지도록 해놨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꼭 고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뭔가 추가 작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자, 전도금을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서 우리 그 특수키 CTRL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인 1F1인가 1인가 죄송합니다. F1 죄송합니다. 아직 까먹었어. F1입니다. F1. F1 기능 키 있죠? 펑션 키 F1. 이걸 한번 툭 치고 입력하면 그냥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기능 키 F1 키를 한번 툭 치고 나서 이제 입력하면은 조금 전에 덮어쓰기 되듯이 수월하게 됩니다. 자, 혹시 노트북 키보드처럼 생긴 데서는요,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안 되시는 자리에서는 지금 하얀 키보드에서는 안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하고 그 옆에 FN이라고 써 있는 키 있어요. FN 키, 펑션 키. 이걸 두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F1을 툭 오른손으로 쳐보십시오. 네, 노트북 키보드 여기 FN 키보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키보드에서는 컨트롤만 눌러서는 기능 키를 못 쓰는 키보드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그렇게 쓰십니다. FN 키가 어디? 거기는 그냥 없습니다. 거기는 일반 키보드니까 그냥 컨트롤 F1. 네. 시험 볼 때요? 시험 볼 때는 거의 노트북으로 하시면 저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에서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키보드가 펑션 키를 눌러서 기능 키를 쓰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거 아니면 그냥 컨트롤 F1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안 됐어요? 돼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제 타자. F1을 또 누르니까 도움이 됩니다. 두 번 눌러주세요. 원래 여러분들 F1 키의 고유 기능, 원래 기능은 뭐냐면 도움말 기능이에요. F1 누르면 도움말 창이 나오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더존 프로그램에서 F1 키는 지금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이면 그냥 빨강색 계정 과목을 수정 모드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F1을 눌렀다 그러면 온라인 도움말 하면서 뭐 웹사이트로 연결이 이렇게 된다든가.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 노트북을 응시할 경우에 숫자 네. 키패드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키패드 USB에 꽂아서 써도 돼요? 네, 그건 됩니다. 숫자 키패드. 숫자 키패드 없으면 좀 불리해요. 이게 저 숫자 입력할 때 약간 느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 노트북도 숫자 키패드가 없는데, 숫자 키패드 있는 노트북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여러분들 데스크탑 키보드를 노트북의 USB 포트에다가 요즘 키보드가 다 USB 연결 방식이잖아요. 그 노트북에 USB 포트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가 집에 있으시다 그러면 데스크탑 키보드를 그날 빼서 여러분 노트북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숫자 입력이 많기 때문에 숫자 입력에서는 문자 키 위에 있는 숫자를 쓰는 것보다 숫자 키패드에서 여기 플러스 단추 눌러가면서 땡땡땡땡땡땡 동그라미 1900만 원 입력할 때 19 하고 플러스 2번 치면 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위에 숫자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은 숫자가 다 위에 있잖아요. 불편합니다. 천년에 누르치네.
노트북에서 숫자 입력하는 게 그 숫자 키패드가 옆에 없는 경우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일반 키보드 연결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일반 키보드 연결하거나 또 숫자 키패드만 또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요만하게 손바닥만한 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강색 빨강색의 계정 과목은 어떻게 수정하는지 여러분 알았습니다. 다음에 수행 3번을 보시겠습니다. 수행 3번을 보시면은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 추가 설정을 수행하시오 이랬어요. 네, 관리 항목 추가하는 거 연습을 또 해보겠는데요. 보험료에다가 관리 항목 32번을 추가하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그 822번에다가도 32번 업무용 승용차라는 관리 항목을 추가해라. 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표에서 계정 과목 분류만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항목이라는 걸 또 만들어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822번을 한번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방법은 여기 코드란을 커서를 클릭하시고 822 하면은 822번을 금방 찾아갑니다. 네, 800번대니까 판매 관리비로 넘어온 거죠. 자, 그러면 822번에 차량 유지비와 821번에 보험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관리 항목은 그럼 어디다가 넣는 것이냐? 예, 아까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여기까지만. 그 옆으로 더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 관리 항목도 보일 거고요. 표준 코드, 출력용 명칭, 영문명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입력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 중에 여기가 바로 관리 항목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관리 항목은 거래처 부서 사원, 거래처와 부서 사원, 네, 그리고 카드 프로젝트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관리 항목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게 하나의 항목이에요. 네, 거래처는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네, 거래처 관리 모든 비용에서 거래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관리 항목.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래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장부에 무슨 장부가 있냐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있죠.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로 장부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라는 건 계정 과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 작업을 통해서 거래처를 우리가 추가로 거래처 원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차량별로 장부를 만들려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관리 항목을 여기다 넣어준다 이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보험료부터 한번 넣어줘 볼까요? 821번 보험료에 요 관리 항목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관리 항목 팝업 창이 나옵니다. 자, 1번부터 쭉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이 업무용 승용차는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맨 밑에 있어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32번이라는 마지막 번호의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을 코드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기를 동그라미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이 계정 과목에서 관리하겠다. 동그라미. 그리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옆에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나 들어갔어요. 같은 방법으로 차량 유지비에서도요. 여기 관리 항목 셀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32번 업무용 승용차. 여기를 여기 동그라미로 선택해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클릭했죠? 그리고 확인. 네, 그러면 여기 업무용 승용차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을 차량별 관리에 필요한 계정 과목이 만약에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다. 그러면 두 군데에다가 관리 항목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실습을 우리가 해봤고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제가 좀 더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일단은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